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대장 양주동 물개미 양불입니다. 자, 양불방 식구들 일단 너무 격하게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이지. 그래요, 우리가 만난지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이제야 목소리를 듣네요. 원래 방송은 모델이 시켜서 하려 그랬는데 저 새끼가 씨발 시켜보니까 아주 국어책 낭독회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안되겠더라고 저거. 안될 새끼야 저 새끼잖아. 그래서 그냥 중대장이 직접 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양불방 식구들에게 마지막 정리 교육 좀 해서 비공개 영상 자료를 만들려는 취지였는데, 계획하다 보니까 주식 인생의 한때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누군가 뭐 자꾸 물어봐서 귀찮게 하면은 그냥 영상 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고, 뭐 일단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고 부딪히다 보면 방향성이 나오겠지 뭐. 재미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변론 많은 거고 뭐 원래 그래요 내가. 여튼 여러분, 양불방 그동안의 교육들 요점 정리하는 데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고, 전체 영상 이외에 여러분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비공개 영상 종종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은 위메이드로 결정했어요. 왜 위메이드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위메이드 8월 중순까지 25,000원, 3만원대 박스권 행보하던 주식이 8월 말부터 움직이더니 9월 중순 넘어서 말에 75,000원까지 찍죠. 무증장 기준으로 5, 6만원 박스권에 놀던 주식이 15만원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 나오고 더 탄력받아서 주식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1월 22일 최근의 고점 245,700원. 무증정 기준으로는 거의 5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자, 그리고 2주 넘는 기간 동안 40% 가까운 조정을 받고 현재 171,100원. 최근에 2일 연속 거래량 상승하면서 바닥 잡고 오르나는 기대감을 줬는데, 금요일 시장에 하락을 같이 맞으면서 지금 다시 조금 3.7% 정도 내려와서 3일선, 5일선, 11선, 21선 가까이 등등 이평선이 몰려있는 지점에 오르느냐 내리느냐 횡보냐 본격적인 2차 상승이냐 하는 간을 보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이 오른 주식을 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합시다. 중대장 판단에는 내년의 큰 화두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NFT, 디파이, 식량 위기, 스마트팜 정도가 큰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년이 메타버스의 원년, 그리고 NFT, 블록체인, 디파이, 보안, 5G, 6G, 반도체, 자율주행 전부 메타버스라는 새 시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변이로 감기화되면서 종식이 오지 않을까. 뭐 종식 안 하면 경제가 망이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여전히 원전이라든지 뭐 올해 강했던 테마 컨텐츠들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올해 등장해서 이미 큰 테마가 됐고, 이미 기업들, 민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거품으로 아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보다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 시장이 더 커지고 빅테마가 될 건데 결국에는 옥석가리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개나 소나 다 메타버스 한다고, 뭐 NFT 한다고, 사업을 내용에 추가하고, 언론 플레이에서 주가 부양하고 난리도 아니죠. 내년 메타버스의 핵심 그리고 옥석가리기의 성공 여부는 분명하게 한 가지 팩트만 보고 가면 실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치와 전망이 선행해서 주가를 먼저 끌어올리는데, 그 주가를 유지하고 더 큰 상승, 즉 리레이팅을 유발하는 팩트는 역시나 실적이에요. 결국 실적에 맞는 기업 가치를 가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새로운 물결, 새로운 웨이브의 선구자.
프론티어인가 뭐 그런 부분들. NC나 지금 튀어나오는 회사들 전부 NFT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예 덜 돼 있어요. 잠밋빛 전망이나 그냥 내가 해보겠다, 앞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좋을 거다, 아직은 말뿐인 단계 회사가 많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준비는 했는데 카카오 그룹 전체에 정치적인 칼날이 떨어지면서 시도가 늦었죠. 뭐 카카오가 문어발 식으로 뭘 한다 말들이 많아가지고 카카오가 뭔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기에 회사 내부 사정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최소 3년 혹은 4년 정도 준비해서 빠르게 치고 나간 기업이에요. 벌써 지금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작업들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수준의 주가 행진이 멈출 거다. 이미 엄청나게 올랐지만 지금 수준으로 주가 행진이 멈추고 하락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더라도 오를 것이고 내년에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빨리 바닥을 잡는다면 뭐 올해 말 안에 시세가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위메이드 홈페이지 봅시다. 보면은 위믹스 로고와 함께 위믹스 옥션 이래가지고 지금 위믹스 경매장, NFT 경매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아마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죠. 위메이드가 지금 위믹스 생태계, 위믹스 풀에다가 여러 가지를 때려 넣고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본인들 뭐 회사 인터뷰 관계자들, IR들 얘기하는 거 봐도 위믹스 생태계라는 게 지금 회사 목표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위믹스와 위메이드 맥스 주가는 당연하고 지금 코인인 위믹스 가격도 서로 세 회사 간의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 프로필을 보면, 자, 장혁 대표 74년생으로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26년간 잔뼈가 굵은 1세대 베테랑이죠. 기가 막힌 관상이에요. 눈빛이 살아있고 확신에 가득한 제스처라든지, 특히 사진보다 실제 영상을 보면 선한 인상인데 진중하고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호감형 인사로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먹힐 얼굴이에요. 말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일단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여요. 그래서 관상은 아주 좋은 편. 재무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전형적인 게임 회사 재무추이인데 뭐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더럽게 안 되고, 될 때는 거의 연명하는 수준. 계속 존버하다가 게임 하나가 터진다,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미르포만 봤을 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수익 모두 상승이다. 자, 위메이드의 종목 테마를 알아볼게요. NFT, 게임, P2E. 자,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뭐 20년이 될지도 모르고 새로운 세상이죠. 블록체인. 그리고 웹 3.0이라는 건 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디파이라고 생각해요. 디파이, Decentralized, 그리고 Finance 합작해서 탈중앙화. 그러니까 정부와 은행이 소유하던 이 금융을 각자 개인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고 여기 있는 이득을 이 중앙 설계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이 분배하는 시스템. 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그에 이제 부가로 따라오는 DID는 역시 Decentralized Plus Identity 해가지고 마찬가지 탈중앙화,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되어 있는 신원증명. 정부가 데이터나 개인 정보들 막 수집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경제화 시켜가지고 돈이 되죠. 이것들도 각자 그냥 개인들이 소유한다.
그리고 위조 변조의 여부가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1이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천, 수백, 수억 명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위메이드 뉴스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7년, 뭐 2019년까지만 해도 위메이드 테마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들은 IP 소송 여부, 중국 회사가 이 미르 IP를 베껴다가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자, 이거 가지고 로열티를 받을 거냐, 뭐 못 받는다, 승소하냐, 뭐 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하는 뭐 그런 것이었고, 딱히 히트작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뭐 미르 3 승소, 저작권 소송 뭐 다 이런 거죠. 지적 재산권 관련된. 자, 그러다가 2020년 11월에 미르4가 나오고, 미르4 글로벌은 그 이제 다음 해에 나옵니다. 한 4개월 전, 한 5개월 전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장영국 대표가 많은 말을 해요. 뭐 일단 위메이드 이제 미르4가 성공할 거라고 예감을 했는지, 자, 위메이드에 관해서 이제 위믹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덴트 지분 투자를 늘리는 등 투자를 하고, 뭐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위메이드 트리 합병하고 위믹스 생태계 합류하라, 뭐 그리고 여러 게임 회사들과 MOU를 맺고, 자, 그런 식으로 뉴스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며칠에 한 번씩 MOU 얘기가 나오고, 또 뭐 1주, 2주 뭐 이 정도 간격으로 신규 거래소를 뚫었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고, 회사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워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사업자이자 위믹스를 게임계의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게임계의 토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만들겠다. 즉 게임계의 달러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모든 게임사는 위메이드의 적이 아니라 위메이드의 고객이고 동반자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회사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PT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까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100개의 게임을 올리겠다. 그리고 온보딩 하겠다. 업무 협약을 맺겠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글로벌 50개, 글로벌 상위 50개라고 워딩은 정확히 글로벌 상위 50개 거래소예요. 상위 50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이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횡보가 실제로 나오고 있죠. 자, 위메이드에 간략하게 뉴스에 대해서 체크해봤고, 다음은 시황을 판단할 건데, 지금 시황은 NFT가 굉장히 거세죠. 그리고 NFT와 연관된 게임 업계, 이 두 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제 부분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NFT에서 가장 핫한 두 가지가 P2E 게임하고 후지품 예술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화가 되는 거고, 자산화가 되었다는 거는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팔이 가능해서, 즉 경제활동이 된다. 자, 바로 이어서 메타버스라는 흐름의 NFT 블록체인, 뭐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테마, 그게 뭘까요? 지금 뭐 방금 말했듯이 지금 대유동성 시대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세금 이슈가 굉장히 거세죠. 부자들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라 하니까. 하지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세금 절세 혹은 탈세와 같은 이제 수요가 있는 부자들 증가로 맨 먼저 발동한 NFT 시장이 사치품 시장, 그리고 연관된 미술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서울옥션 같은 회사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게임이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이 NFT 시장에서 세계적인 이슈도 한번 봐야겠죠.
자, 해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 세계적으로 먼저 두각을 나타낸 회사가 바로 베트남의 스타트업인 스카이마비스가 만든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이에요. 한때 엑시 인피니트 관련된 코인 가격이 폭등해서 회사 가치가 전 세계 게임 회사 중에서 5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어요. 엑시 인피니티를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자, 엑시라는 NFT 유혹의 캐릭터를 교배하고 이를 거래해서 수익을 내는데, 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처음에 엑시를 3마리를 사야 된대요. 엑시를 하나, 둘, 3마리를 사는데,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러니까 아주 허접하게 뭐 아주 싸게 엑시 3마리를 조합해서 맞출 수 있지만, 엑시들의 특성과 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쌀먹을 할 만한 엑시를 사려면 뭐 한 6, 70만 원 정도가 최소한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엑시 인피니트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6, 70만 원 없으면 별로 게임 재미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보면 NFT 기반의 게임을 가까워하는 이유, 유저들 자신들이 획득한 아이템을 NFT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자산이다. 독립적인 자산은 4848, 사고팔고, 사고팔고. 경제활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필리핀, 또 뭐 베트남, 태국 같은 회사에서 크게 유행하고, 중남미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최근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엑시라고 하는데, 요런 애들, 귀여운 애들 3마리를 구해서 뭐 얘들 둘이 교배를 시켜서 뭐 새로운 엑시가, 굉장히 좋은 비싼 엑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팔거나 해서 토큰화 시켜서 현금화 시켜서 파는 겁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엑시도 지금 여기 표에서는 안 보이는데 한 2만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만원대로 추락했다가 3만원대에서 2만원대였나? 하여튼 추락했다가 곧바로 5만원 넘기고 이런 횡보 흐름 보이다가 여기 급등하는 이 지점이 엑시 인피니티의 단일 스테이킹이라는 게 나온 직후라고 하더라고요. 단일 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스테이, 홀딩해서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시키면 이자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코인으로, 동사의 같은 코인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홍보가 필요한 다른 코인들을 에어드랍해서 무료로 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 과정에서 엑시가 한때 20만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통했죠. 위메이드를 얘기할 때 지금 위메이드사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위믹스 생태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위믹스 생태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시가 엑시 인피니티가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이야기한 대로 엑시 인피니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위메이드가 더 훨씬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 하나의 단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아닌 거지.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고, 자, 이 게임 엑시라는 게임이 몰락하면은 주가도 당연히 꺼지게 돼 있고, 아무도 이 처음에 진입 장벽인 엑시 60만원, 70만원짜리 구하지 않으면 매출도 떨어져 있게 돼 있고, 게임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템들을 또 캐릭터들을 팔고 넘어가면 점점 회사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위믹스는 지금 미르라는 게임이 미르4가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미르4는 앞으로 들어올, 당장 장 대표가 내년에 100가지 게임을 올리겠다라는 게임 중에,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뭐 대여섯 개 게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자, 미르4라는 것도 언젠가는 내리막이 있고 하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르4가 재미없어서 내가 이제 뭐 미르4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자산을 현재 이제 계속 하거나 신규 유저들한테 팔고 이걸 위믹스 토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위믹스 토큰을 가지고 이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다른 게임을 사는데 나의 예전에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소유권 자체가 개인에게 있으니까 회사한테 다시 팔고 다른 게임을 할 때 좀 더 뭐 랩업을 해서 시작한다든지 아예 뭐 게임을 안 할 거면 돈 빼서 나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은 낮지만 오딘이라는 게임이 위믹스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넷마블에 어느 회사에 A라는 게임이 들어있는데 게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까지 쭉 나온다고 하면 100가지 게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겠어요. 뭐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액션 게임 하고 MMO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MMORPG 하고 뭐 그냥 냅다 후드로 까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대전 액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전 액션 게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생태계 안에서 위믹스라는 토큰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점점 커지겠죠. 왜냐면 다른 데서 게임하다가 게임이 없어지거나 게임이 떡락하면 그냥 끝인데 이 위믹스라는 생태계에 게임이 있으면 유저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왜? 위믹스 토큰이 여기서 실제로 사용이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게임을 하든지 편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화할 때도 훨씬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지. 장영국 대표가 일단 노리고 있는 거는 이 위믹스라는 생태계 이것이 게임계의 기축통화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믹스 생태계가 커지면 대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규모는 작지만 실력 있는 게임 개발자들, 게임 회사들이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게임이면은 언제든지 합류를 해라.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오시라 라고 장영국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국에는 위믹스 생태계에 포함된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믹스에 온보딩을 해서 위믹스하고 협력하는 게 게임을 띄우기 쉬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게 개발자와 게임 회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말한 대로 하나하나씩 지켜지고 있다. 자, 모델이가 허접하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식이죠. 각종 게임들이 위메이드 트리 안에 게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미르4 같은 경우는 재화가 흑철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가 들어있다 치면 그건 아덴이 되겠지. 아덴이든 흑철이든 무엇이 됐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뭐 백철이 됐든 자 이런 것들을 드레이크로 바꾸는 거예요. 드레이크로 바꿔서 위믹스 덱스로 가서 위믹스 토큰이 되는 거고 자 이 토큰을 가지고 장 대표가 말하는 50개의 상위 거래소 안에 위믹스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고스란히 위메이드 맥스의 매출과 자산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위메이드다. 자 보면 지난 지스타에서 장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다가올 시장인 만큼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것이다. 자 언젠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P2E 게임을 하면서 콘텐츠 간의 경쟁을 목도하게 될 것. 게임사들이 빨리 가려면 위믹스에 합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에 들어오면 본인이 가진 IP의 몇 배의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데 그건 서로 윈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되고 싶으면 위믹스 생태계에 합류해라 이런 식으로 PR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미르4로 대박을 터뜨리자 각종 게임사들이 NFT에 참여하고 있죠. 카카오, 넷마블, NC, 컴투스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아까도 이제 비슷한 견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구자 프론티어가 갖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먼저 시작해서 먼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그간 봐왔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시작한 처음 착수가 가장 빨랐던 기업이 가장 큰 과실을 따게 돼요. 따라지들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한계가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준비한 그 위믹스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 NFT 게임은 다른 타 회사들보다 최소 1, 2년 이상 앞서 있다고 자부한다. 지금 최근 이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뭐 보름이나 뭐 한 달만 늦어도 많이 뒤처진 건데, 특히나 게임 업계에서 1, 2년 차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유수의 우리나라 유수의 게임사들이 지금 위메이드가 갖춰놓은 이 생태계를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당장 거래소 인수해야 되지, 뭐 비트코인 거래소 인수해야 되지, NFT 거래소 마켓 뭐 해야 되지, 거기에 따른 인력들, 코인 만들어 상장시켜야 되지.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이미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장 대표가 하는 말이 허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시황을 봤는데, 자, 시황을 봤으면 그 다음 재료를 보게 돼요. 자, 현재 미르포 글로벌 동접자가 130만, 서버 219개 있고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 출시일은 올해 9월 다 돼서야 출시를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 전에 이제 뭐 양전하고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훨씬 좋을 거고, 내년에는 더 숫자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25만원대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메이드 개별 투자의 가치와 회사 방향의 연결성.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 퍼즐을 조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 일례로 위메이드는 비덴트, 빗썸의 최대 주주죠. 빗썸의 2대 주주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을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자, 보시면 이 빗썸 홀딩스를 비덴트가 최대 주주로 소유하고 있고, 자, 이 꼭대기에는 사실 버킷스튜디오예요. 버킷스튜디오하고 위메이드가 각각 비덴트의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그리고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의 정책을 위메이드가 관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장영국 대표가 사회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빗썸의 지분 가치는 이미 이 가치만으로도 상당하죠. 근데 이게 선순환 구조인 게, 위믹스 생태계가 빗썸의 가치를 올리는 시기예요. 당장에 봐도 위믹스를 사기 위해서 업비트 회원이 폭증하고 서버가 터졌죠. 자, 그 다음으로는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게임 개발사인데 2018년에 신생 회사일 때 이미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 회사가 무려 오딘의 개발사입니다. 매출이 오딘. 자, 그리고 최근에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는 카카오 게임즈에 넘어갔죠. 원래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였는데 카카오가 100%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또한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에 신생 게임 개발사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에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지분을 취득했어요. 자, 이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가 뭐냐? 무려 오딘의 개발사고, 자, 최근에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위메이드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뭐 따라서 뭐 위메이드와 카카오 간의 협력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오딘이 위믹스 생태계에 합류할 거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그거는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가 자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겠지.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테고, 최소한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실험 형태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위믹스 생태계에 합류시킬 수도 있고, 장 대표가 말한 대로 국내 게임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업자 관계, 좋은 관계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NFT P2E 시장의 프론티어. 자, 위메이드는 기축통화로, 즉 게임계의 달러를 노리고 있죠. 기축통화가 많은 유저들 위믹스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게임이 쇠락해도 다양한 유저 취향에 맞게 게임들이 많을수록 생태계가 유지가 되죠. 100개의 게임이 위믹스에 합류되고 글로벌 50개 상에서 위믹스가 거래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어요, 게임이 지금. 이걸 내년에 100개를 만들겠다. 거래소도 역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상위 50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키겠다. 현재 빗썸에서 풀린 물량이 위믹스의 전체 물량 10%,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건 위믹스 물량은 10%고 이 물량의 90%가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지갑 이동이 잦아서 무슨 어느 신규 거래소에 들어가서 그 물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스무리하게 지갑 이동이 한 번 크게 이동이 있으면 며칠 안으로 작은 거래소일지언정 실제로 위믹스가 거래소에 등재가 돼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50개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만 될 수 있는 많으면 좋겠죠.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사업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디파이, 블록체인 기술의 총화. 자, 디파이라는 건 지금 이제 새로 다가올 시대에서 굉장히 큰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자산을 예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자 농사라고 한다. 이것 또한 역시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위믹스라는 생태계가 커질수록 유리하고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 게임계의 기축통화가 돼서 여러가지 게임들을 이 위믹스라는 생태계 안에서 성공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게임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굳히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디파이는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상 금융시장에, 게임이라는 걸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해서 매머드급 회사가 돼보겠다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자, 보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게임, 코인 거래소, 그리고 NFT 거래소, 이어 디파이를 출시함으로써 블록체인 경제의 금융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거는 게임을 넘어서는 업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결국 매머드급 공룡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중대장 수축에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차트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위메이드 일봉 상태,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니까 엄청나죠. 자, 그리고 조정 받았고 현재 주가는 15만원의 바닥을 두 번 체크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알아본 대로, 자, 그럼 총론을 할 때 위메이드를 그럼 어떻게 보는가, 왜 여전히 나쁘지 않고 중대장 판단에 주식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내려가지 않고 더 오를 것인가. 나는 더 오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주식할 때 보는 시황과 재료, 그리고 현재 위치 차트 등을 고려했을 때, 자, 시황 내년 메타버스 원년이라고 했어요. 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메타버스 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생태계, 사치품 시장, 수집품 시장, 이미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관련 회사들 영업이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르가 됐던 엑시가 됐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회사가 됐던 현재 NFT로 해서 돈이 실제로 벌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회사들은 입만 털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 메타버스 월드의 초창기의 경제를 타고 있는 흐름은 이 NFT, 게임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100개 중에 하나의 게임일 뿐인 미르포가 글로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 딱 되자마자 미르포가 바로 하향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 이 미르포를 기반으로 일단 게임을 성공해서 매출의 안정적인 확보, 그러니까 위메이드 생태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온건해지기 전까지 미르포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르포도 재료가 상하지 않았다. 미르포도 재료가 싱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감각,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죠. 모든 무브들이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NFT 생태계,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NFT 쌀먹 P2E 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이 성공을 기반으로 이 성공의 노하우와 재력과 노련한 인력들을 가지고 이 디파이 시장으로 진출해서, 이 회사가 꿈꾸는 게 게임 통화, 게임 화폐 패권, 게임의 패권, 뭐 달러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에는 게임을 넘어서는 웹 3.0의 정말 어마어마한 새 시장이에요. 여기서 치고 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여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 수준의 리레이팅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 개인의 분석인데,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다시 마지막 차트로 돌아와서, 자, 여기 있던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거의 10배거가 됐는데, 이미 10배거인 주식이 조정받고 내려와서 여기에 있고 더 내려서 여기 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매수의 근거가 확실히 존재한다. 시황이 여전하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 재료는 여전히 싱싱한데 추가되고 있다. 차트는 극도로 올랐을 때보다 조정받았고, 원래 다시 올라가려면 손바뀜이 필요한 법이에요. 쫄아서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또 어떠한 정보로 인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크게 얻고 장기 투자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조정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당연히 또 뭐 주가가 조정받아서 내려갈 수 있는데, 그 확률보다는, 자, 내려갈 캡스페이스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훨씬 더 크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투자의 판단은 개인의 몫이니까 참고하시고, 뭐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머리로 이해하고 여러 번 생각해봐서 아무래도 이게 옳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첫 영상이라서 어마어마하게 허접했을 거예요. 뭐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뭐 유튜브 이제 베테랑 유튜버들에 비하면 당연히 못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뭐 최대한 만들어 봤어요. 영상 종료합니다. 끝!